네, 그럼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평택의 안중 도심지역과 평택 화양지구와 더불어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각광받는 포승 현덕지구와 인접해 서평택 개발 트라이앵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사님, 평택의 다양한 핵심 요충지에 인접한 이곳에 곧 안중역이 개통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2022년에 서해안 복선 전철인 안중역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중역이 개통된 경우에는요, 포승 평택 간 철도를 교차해서 여의도까지 30분대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평택의 개발 소식 또한 다양한데요. 국제 항만 도시를 꿈꾸며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산업, 문화, 관광 등 경기 서부 시대의 개막을 알린 평택시입니다. 또한 평택항 반경 20km 내에 국내 굴지의 자동차 관련 기업 및 공장이 입주해 자동차 산업과 유통 등이 복합된 자동차 클러스터로 변모할 모습 또한 기대됩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경기도에서도요,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곳 바로 이 평택시죠.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개발 호재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 평택의 현덕면 인광리에 위치한 토지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어떤 곳인지 일단 이 토지의 개요 정보부터 살펴보죠. 네, 평택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곳곳마다 어떻게 따지면 면이라든가 리마다의 어떤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한 시간들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자, 오늘은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는 지금 명명은 서해안 복선 전철인데 경부선 KTX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KTX 안중역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4,186평방미터 중에 저희가 가지고 나온 토지고요. 이미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졌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당장이라도 가능한 그런 토지이기도 합니다. 지목은 현재 임야로 되어져 있지만 바로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그런 토지이기도 하고요. 매매가는 2억 3,500만 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특징도 이어서 알아볼까요? 네,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무엇이 있는가 또 무엇이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있는 것들은 뭐 논이든 답이든 임야든 어떤 것들은 전부 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바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토지의 어떤 목적 또 돈이 될 가치의 어떤 창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목은 임야 상태로 되어져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당장 가능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축행위를 당장 하기보다는 좀 놔두는 게 훨씬 더 차익 실현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임야 상태로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광리 토지 살펴드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보시는 곳 4,000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의 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지금 현재 상태는 임야로 되어 있지만 건축행위가 당장 가능하다는 점, 앞으로의 활용 가치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활용 가치 충분히 방증을 해줄 만한 입지 여건들 그리고 앞으로 기대감 되는 개발 호재들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게 될까요? 예, 뭐 KT 평택 안중역이 좀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해안 복선 전철인 안중역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도대체 그게 뭐지? 서해안을 간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아직까지는 거리감이라든가 이런 체감이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택의 안중역으로만 인식이 되어져 있지 안중역세권이 어떻게 개발되거나 그 주변이 어떻게 변모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실감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신데요. 자, KTX 평택 안중역이라고 하면 훨씬 어머 KTX가 들어가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서해안 복선전철 안중역보다는 이제 다시금 태어날 평택 안중역, KTX 안중역으로 소개해드리는 게 더 아마 인식하시기에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서 출발을 할 때는 기존의 신안산선과 같이 연계를 한다면 안중역까지 보통 한 40분에서 30분대 이내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KTX가 이제 확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서울역이라던가 용산 또 중간에 있는 뭐 SRT까지 뭐 경유를 한다면 KTX 같은 경우에는 서울까지 진입이 30분 이내, 최장 30분까지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권역이다라고 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굳이 서울과의 어떤 인접성뿐만 아니라 안중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도시 자체가 주어지는 어떤 힘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안중역 자체만 가지고도 평택의 서부권 중심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KTX 안중역이라고 하니까 무게감이 확 와닿네요. 자, 입지역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야기 좀 더 설명해 주시고 호재까지 좀 이어가 볼게요. 그럴게요. 안중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한 개발 행위를 제한을 시켜놨죠. 안중역이 사실은 뭐 벌써 개통이 됐어야 될 그런 역이기도 합니다. 개통이 늦어지면서 확장되는 어떤 영역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서 개통이 더뎌지고 늦어지는 게 사실은 나쁘지만 않구나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안중역이 개통이 한 1년에서 최고는 한 2년까지 지금 늦어지고 있고 내년에 개통은 확정적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평택의 2030 계획이랑 맞추어져서 안중 역세권이 사실상 확정적으로 규모가 더 커지고 상업지역으로 이미 개발하기 제한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역이 확정이 되고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개발 행위를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화양지구에 있는 어떤 주거지라던가 또 상업지구의 병모 또 평택항이라든가 평택호를 둘러싸고 있는 곳들의 개발들이 이미 이제 차곡차곡 진행을 앞두고 있고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역의 개통과 함께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차후로 미래의 어떤 진행될 거라는 차후의 기대치보다는 이제 역의 개통과 맞추어서 거의 완성 단계에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그런 역으로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평택 화양지구가 옆에 이미 건축 행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뭐 기사들도 난무를 하고 있고 또 그중에 확정된 것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대출 행위 PF라고 그러죠. 파이낸싱 행위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6,750억 정도 이미 대출 행위가 되어져 있어서 좀 지지부진했던 화양지구가 이제는 치고 올라서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안중역의 중심지죠. 도심이 이미 이제 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중역 개통을 앞두고 이제 주변에 있는 평택항이라든가 평택호의 개발 계획들도 서서히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이 사실은 두 개의 중심지, 동부권의 중심지와 서부권의 주 중심지를 중심으로 하는 세 개의 지구 단위가 이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는 서해안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미 행정과 어떤 도심의 삼성을 중심으로 하는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권 북부 지구가 아니라 이제는 서쪽으로 서평택의 시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서평택의 어떤 시대가 환히 펼쳐져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클러스터죠. 자동차 클러스터 평택호 관광단지 등이 개발 예정에 되어져 있고요. 평택의 인구 추이도 사실상 굉장히 큰 호재 중에 하나인데요. 평택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현재보다는 거의 뭐 2배 이상 확정될 예정에 되어져 있고 100만 평택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55만 정도의 평택 인구가 한 2배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구의 유입이라든가 산업단지의 유입은 사실은 지가 상승과 굉장히 맞물려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어지고 있는 뭐 우리가 지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되는 그런 곳들의 대부분도 사실은 산업단지가 예정되어져 있고요. 또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인구 수가 확정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 주거지와 산단과 철도라든가 도로시설과 맞물려서 지가 상승을 유인하는 추인책이 되기도 합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동부권보다는 서부권에다가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이 뭐 이제 평택의 새로운 선언이라 그래서 평택 서부 지역 뉴 프론티어 선언이라는 것들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부 권역을 이제는 좀 더 개발을 하겠다라는 어떤 평택시와 경기도의 의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1차적으로 이제 서부 어떤 그 프론티어 중에 하나는 평택 자동차 클러스터를 착공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택 자동차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시, 완성된 차의 입출고를 뭐 주도하는 평택 전시 정도의 효과가 아니라 사실은 뭐 축구장 뭐 205개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곳에 민간과 또 경기도와 평택시가 공공이 합작 작업으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마지막 의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표명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현대 모비스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안정적인 어떤 굴지 회사들이 뭐 최소한 18개 정도 민간 업체가 사업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던가 어떤 관광 이쪽에 뭐 그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초유의 관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그냥 차량 물류 창고 기지의 어떤 그런 것들을 탈바꿈해서 관광과 같이 할 수 있는,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도 변모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게 평택시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뭐 토요타, 일본 같은 경우는 토요타 전 박물관이 있고요. 또 독일 같은 경우는 BMW 박물관이 있듯이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뭐 자동차 업체들도 이곳에 자기의 박물관을 한번 만들어서 한 번쯤은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관공의 명소까지도 만들겠다라는 게 평택시의 어떤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택의 철도망 개발 계획은 굉장히 차곡차곡 단계별로 확장이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서해안 복선 전철을 필두로 뭐 평택 포승간 인입철도라든가 여러 철도 계획들, 또 KTX의 평택 안중역 확정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중역의 기대감과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고 또 커져서 확정이 되었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의 토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예정되어 있는 안중역 요 근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평택의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정말 개발 호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 호재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현덕면 인광리에 위치한 토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가격이 되겠죠. 자, 가격 전략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인광리 토지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인광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앞쪽에 토지 물건지 바로 앞쪽에 건축되어져 있는 아파트 출입구 정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주거지라든가 건축을 할 때 주거지보다는 상업지로 개발이 가능한 그런 토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규모가 한 4,200 평방미터 이상의 규모 중에서 일부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곳들을 저희가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규모는 한 2억 3,500만 원 정도의 어떤 금액을 가지시면 당장 뭐 집을 지으시거나 아니면 상가를 지으실 수 있는 그런 건축 행위가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